대화여자 고등학생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세계사 담당 김진현 선생님입니다. 자, 선생님과 함께 EBS 수능 완성 교재 문제풀이를 진행하고 있죠. 오늘 이 시간에는 11강과 12강에 해당하는 내용의 문제풀이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강의를 끝으로 본문에 있는 모든 문제풀이 강의를 매듭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분량이 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간 안배를 잘 세우셔서 강의에 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문제 1번입니다. 자, 가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일단 두 개 문제를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제목을 보게 되면은 유럽 지형의 동맹체제가 1912년이라는 연도가 나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일단은 요 상황 지을 있다는 것을 좀 보지 않을까요? 자, 일단 유럽 상황인데, 자, 가나가 뭔지 일단 알아야 될 것 같긴 해. 자, 근데, 자, 밑에 보면은 지금 발칸 동맹이 나와 있습니다. 발칸 동맹이라고 하면은 요게 지금 1차 세계대전 직전에 있었던 상황으로 우리가 발칸 전쟁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요 비금 지역과 이렇게 연합을 체제된 나라의 그 동맹 차이를 알아야겠는데 적어도 발칸 지역에서 범슬라브주의와 범게르만주의의 대립 과정에서 등장했었던 이 나라들이 오스트리아 헝가리와 독일이었지. 그렇다면 비금은 삼국 동맹이겠네. 그럼 이거에 대응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세력이 삼국 협상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이 지금 1차 세계대전 직전 상황과 가장 그에 따른 동맹 세력의 모습을 정리해 볼 수 있겠는데요. 물론 세계 지리를 정확하게 이 지도부에서 아는 학생들은 여기 잉글랜드 섬이니까 이거 영국, 잉글랜드 섬, 프랑스, 러시아 물론 알고 풀 수는 있긴 합니다. 흑해라는 것도 나와 있고 지중해가 나와 있기 때문에 사실은 맞출 수 있긴 해요. 아시겠죠? 자, 바로 문제 풀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단어로 볼게요. 삼국협상은 삼국동맹 이후에 결성되었다. 정답이죠. 왜냐하면 이거 생기고 나서 이거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만들어졌으니까요. 자, 삼국협상은 비스마르크의 대외정치 맞서 성립되었다. 비스마르크가 아니고 요거는 빌헤름 일세라고 해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비스마르크를 오히려 내쫓아버리고 이제 해외에 이제 여기 대외 정책을 자꾸 하니까 해군을 증강시키려고 하니까 이제 서구 열강기에 어그로를 제대로 끌어버렸던 나라 모습의 그 주인공이 빌헬름 2세 아니겠습니까? 자, 삼국동맹은 르베크들을 중심으로 하는 북유럽의 교역. 교역? 이거 한조동맹 아니야? 야, 이거 너무 옛날 아닙니까? 이거 무슨 중세시대 상황이잖아. 말도 안 되고요. 자, 삼국동맹의 국가들은 제1차 세계대전에 같은 편으로 참전하였다. 자, 요게 설명이 틀린 설명인데, 왜냐면 여기 있는 나라들 중에서 이탈리아가 있어. 근데 이탈리아는 사실은 같은 편으로 참전을 했다기보다는 나중에 이제 삼국 협상편으로 이제 바뀐 상태에서 가세하게 되거든. 그래서 실제로는 이탈리아 때문에 요 삼국 협상 설명이 되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치? 틀렸고. 가와 나의 참전으로 발칸전쟁이 발발하였다. 정말 말도 안 되죠. 답은 그래서 1번 이렇게 접근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1번 문제가 지도 문제와 더불어서 설명이 조금 어려웠을지 모르겠습니다. 정리 다시 한번 모르는 학생들은 하시길 바랍니다. 자, 2번입니다. 밑줄 친 이 전쟁에 대한 결과로 옳은 것은, 자, 결과를 물어보고 있는데 일단은 무슨 전쟁인지를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 포스터에는 철모를 쓴 병사가 목에는 방독면을 걸치고, 자, 방독면이 있다면 이거 무슨 가스전이 있다는 거고, 자, 철조망을 배경으로 서해가 있었다고 하는데 일단은 사라예보 사건을 계기로 시작되었던 전쟁이라고 합니다. 아, 이거 뭐예요? 1914년 사라예보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거는 제1차 세계대전이었고, 여기 나와 있는 확인 사실 중에서 우리가 이제 독가스 아니면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무슨 교착 상태에 이르게 되었던 참호전이라던가 아니면 탱크와 같은 신무기 등장으로 있었던 모습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치? 여기 나와 있는 단어 그대로 아니겠습니까? 자, 1차 세계대전의 결과 보면 되겠습니다. 베르사유 체제가 성립되었다. 당연히 맞습니다. 그치? 파리강 회의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베르사유 체제 맞고요. 국제 연합이 아니라 연맹이죠. 공행무역 체제가 폐지되었다. 요거는 난징조약 아닙니까? 1842년 저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고요. 자, 독일이 동독과 서독으로 분단되었다고 하면 요거는 2차 대전이지. 자,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는 1차 대전이냐 2차 대전이냐 구별하는 게 문제가 이제 나오는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뉘른베르크에 대한 재판도 맞고요. 답은 그래서 1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너무 쉬웠네요, 문제가. 자,
자, 3번입니다. 다음 글에 발표된 시기를 연표에서 옳게 고른 것은? 자, 연도 문제 나왔습니다. 자, 같이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말한 사람이 레닌이야. 레닌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우리가 등장하는 시점이 굉장히 짧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러시아 혁명으로 등장했었던 레닌의 모습과 더불어 이제 1920년대 중반에 소련을 결성하고 나서 나중에 바로 죽어버려서 나중에 후계자 스탈린한테 물려주는 과정이 있었던 것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만약 소비에트가 권력을 잡으면 러시아의 노동자와 농민의 정부가 생겨날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부는 지체 없이 단 하루도 잃지 않고 모든 교정국가의 인민들에게 공정한 강화를 제안할 것입니다. 자, 무슨 소리냐? 지금 전쟁 중인데 여기서 말하는 강화는 화해를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다른 나라와 전쟁 중인 건데 이제 전쟁을 그만둘 수 있을 것이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지.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 지주 출신 장군들과 협상을 벌이고 있는 케렌스키 임시정부, 타도하라고 나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알다시피 러시아 혁명은 1차 세계대전 진행 중에 있었고 그 당시에 2월 혁명을 통해서 케렌스키 임시정부가 생겼었지. 근데 케렌스키 임시정부가 정치를 제대로 못하니까 그 당시에 볼셰비키 세력을 중심으로 해서 레닌이 10월 혁명을 일으키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이러한 상황을 물어보고 있는 거니까 이 글은 적어도 케렌스키 정부가 현재 있는 상황이고 레닌이 10월 혁명을 일으켜야 하는 그 직전 상황,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표에서 뭐를 보는지 볼게요. 자,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케렌스키 임시정부의 수립이 2월 혁명, 그리고 레닌을 중심으로 하는 볼셰비키 세력의 혁명이 10월 혁명이니까 답은 당연히 4번이죠. 이거밖에 안 되죠. 연도를 풀 수 있기는 해. 연도를 굳이 알려드린다면 러일 전쟁은 1904년부터 5년까지 끝나고요. 피에로의 사건이 러일 전쟁 중이었거든. 1905년. 사라예보 사건 아까 해드렸죠? 14년. 같은 17년이야. 자, 근데 여러분들이 물론 17년 2월, 17년 10월을 알면 당연히 좋지요. 응? 근데 이게 다 공부하기 어려울 겁니다. 소비에트가 1922년이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연도를 정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혹시 모르니까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 번 더 연도를 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쉬웠고요. 자, 4번입니다. 가에 들어갈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자, 중국 민족운동의 전개과정 나와 있는데, 자, 요것도 사실은 연표 문제이면서 순서 문제이면서 가나 사이에 들어갈 것으로 적절한 것은? 그런 스타일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림만 아닌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자, 5.3운동이 일어났습니다. 1919년. 제1차 국공업장이 성립되었다고 하네요. 1924년. 자, 시안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시안사건에 알다시피 우리 장쉐랑이 이제 그 장제스한테 이제 감금시키면서 이제 내전 그만해라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감금이 됩니다. 1936년 상황입니다. 자, 두 사리 사건을 물어보고 있네요. 뭐 엄청 많지 않습니까? 무슨 국민혁명도 있고 대장정도 있고 뭐 엄청 많아요. 자, 중요전쟁 발발 안 됩니다. 왜? 요거는 1937년부터 생기기 때문에 1년 차이로 안 돼요. 요거 시안사건이랑 연결해 보면서 진짜 디테일하게 많이 물어보는 내용입니다. 이게 나중이에요, 나중. 아시겠죠? 국민혁명 맞죠? 1928년 장제스니까. 중국 동맹은 이건 1905년이죠. 왜? 이건 순원이었잖아. 자, 중국 공산당이 대장정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1934년 상황이기 때문에 답이 되거든. 그래서 답이 니은과 리을 4번. 이렇게 문제 푸는데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이 문제도 그래서 순서 문제 내지는 연표 문제로 풀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5번입니다. 밑줄 친 우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우리가 뭔지를 보겠는데요. 일단 여러분들이 딱 보이는 게 그림 아닙니까? 자, 이러한 안경을 쓰고 있고 머리가 없으신 요 분이 사실 여러분들이 좀 유심히 봤다면 지금 문제 풀 수는 있어. 근데 우리 일단은 지문을 또 중시해야 되니까 롤러법. 요거 그럼 인도? 영국? 뭐 이런 나라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가해지만은 그리고 법이 통과된 후 실제로 가해진 그 수모는 역사적 결례가 없을 정도로 치욕이었습니다. 우리가 영국인의 지배자들의 손을 통해 그럼 이건 영국은 아니고 인도네. 자, 롤러법이 있다는 얘기는 적어도 1919년 이후 상황일 테니까 이 사람은 마하트마 간디죠. 네, 불복종 운동 한다고 나와 있지. 그래서 우리 알다시피 소금행진 같은 활동을 통해서 반영운동을 전개하는 모습을 배운 적이 있었습니다.
자, 인도 물어보고 있네, 인도. 바이마르 공화국이면 독일이죠. 1차 세계대전 직후 상황이지만, 제1차 세계대전 직후 독립 얻었다. 독립 못 얻었으니까 생기는 문제고, 신인도 통치 개선법에 따라 일본 자치를 인정받았다. 네, 당연히 맞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제 인도가 차츰 이제 단계별로 독립하는 과정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신청년을 통해 신문운동을 전개하면, 이건 중국이죠. 정확히 말하면, 천두슈와 후슈. 자, 무스타파 케말 아타투르크. 요거는 터키 내지는 이전에 있었던 오스만 제국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은 3번인데요. 네, 문제 어렵지 않았죠. 인도가 이렇게 나가준다면 얼마나 쉽겠습니까? 응? 걱정이 없어 그러면. 6번 문제입니다. 미투치 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옳은 것은 자 나와 있는데요. 무슨 상황인지 보겠는데 출처를 보시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람이 맞습니다.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미국에서 16년 동안 대통령에 역임하게 되면서 많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했던 모습으로 기억나실 겁니다. 제가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이 자리, 그 대통령 맞네요. 미국 사람 맞습니다. 자, 이 자리에서 국민 여러분들께 국가의 현 상황이 요구하는 연설을 기대하고 있는 것 있으실 것입니다. 자, 자산 가치가 터무니없이 폭락하고 세금은 오르고 국민의 지불여력은 부족하고 정부의 세금은 크게 줄였으며 보호무역으로 무역 전벽에 세워지고 산업체 전부역이 혈기를 잃을 정도로 침체되었다고 합니다. 이건 거의 막장 아닙니까? 야, 이 나라가 망하는 거 아니냐? 이러한 상황이면 당연히 미국에 있었던 최악의 경제 위기, 대공황이죠.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이면 당연히 뉴딜 정책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문제에서는 뉴딜 정책 관련한 모습을 물어볼 수 있는데 만약 이 문제가 어려웠다면 디테일하게 그 당시 무슨 법을 썼는지를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 여러분들한테 저번 중간고사 서술형으로 낸 문장 요거 아니었나요? 응? 그치? 시험도 대비하시라고. 아이 너무 쉽네요. 자, 무연화로드 운동이면 러시아, 대륙 철도가 최초로 개통되었다면 미국, 저번에 배웠던 그 철도 개설하는 3점짜리 어려운 난이도의 지문 보시면 됩니다. 자유방임주의가 창안된 게 아니라 수정자본주의죠. 정확히 말하면 케인즈라 부르는데요. 네. 자, 카이로, 케이프타운, 콜카타, K, 콜, C, 3C 정책, 영국. 답 1번. 끝. 뭐 이런 거는 뭐 설명을 더 길게 하는 거는 이제 시간 낭비라 생각합니다. 그쵸 여러분들? 복습 많이 하고 계시죠? 자, 7번입니다. 밑줄치 기억에 대한 전개된 전쟁에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한 것을 물어보고 있는데 자, 일단은 지문 속에서 우리가 힌트를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우리는 누구누구에 의해 자, 두 나라 내지는 두 글자의 무슨 민족인 것 같아요. 갑자기 그러나 계획적으로 공격받았습니다. 공격받았대. 우리가 공격받았대요. 아이고. 우리는 저 국가와 함께 상태에 있었고 오히려 평화 상태였는데 그대로층에 의해서 태평양에서의 평화 유지라는 방향으로 교섭을 진행하던 중이었는데 태평양 관련된 나라인가 봐. 하와이까지의 거리를 고려하면 이번 공습 잠깐만. 자, 기억은 공습을 받았다는 것은 같은데 하와이랑 관련돼 있나 봐. 뭘까요? 자, 근데, 굉장히 계획된 모습이었다고 나와 있죠. 하지만 이제 기습이었다고 나와 있고. 자, 이번 교섭 기간 중에, 땡땡 국가, 땡땡 정부, 나란가 보다. 평화가 계속 지속되기를 원하는 것처럼 꾸밈으로써 우리를 의도적으로 속연 정책이었습니다. 어제 하와이 제도에 대한 공격은, 하와이에서 공격한 게 있었지. 누가? 일본이 미국을 공격했으니, 이 전쟁은 지금 무슨 전쟁입니까? 태평양 전쟁이죠. 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응? 자, 요 관련한 모습을 고르셔야 될 것 같죠? 응? 사실 요게 그 루즈벨트 대통령 그 있었던 상황 맞긴 하거든요. 자, 다 골라보겠습니다. 자, 먼저 폭탄을 투하하는 미국 폭격기 조종사. 그쵸? 왜? 요 상황이 1945년 8월에 있었던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에 떨어뜨린 상황이니까 무전잠수함 작전이면 1차 대전 동맹국 출구로의 참전을 선언하는 오스만 제국의 술탄 2차 대전 당연히 터키잖아. 1차 세계대전 상황이고 전선 이탈을 위해 강화조약에 서명하는 러시아 대표 2차 때는 소련입니다. 뭔 상황입니까? 자, 근데 여러분 이거 알아? 이거? 자, 강화조약 이거 쌤이 선생님 너무너무 강조했었던
리토프스크 조약으로 인해서 소련이 독일과 싸움을 멈추게 되었었지. 정말 중요한 조약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적군과의 휴전 협상을 벌이는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군의 지휘관. 이것도 1차죠. 오스트리아 헝가리니까. 답은 그래서 이렇게 1번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2점짜리 마지막 문제 8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가나 회담 시기 사이에 있었던 문제로 적절한 것은 저 회담을 좀 찾아봐야겠는데요. 일단은 지도를 보시게 되면은, 자, 하나는 흑해 안에 있고, 하나는 요게 좀 지중해니까, 자, 지중해, 서지중해, 동지중해, 그리고 여기 이탈리아, 그리스, 요 정도는 아시죠? 이렇게 되는 게 나일강, 열나라 참깨, 요게 홍해, 모세강 건너간 거. 자, 그렇다면 여기가 지금 근데, 자, 그래, 세계지를 모른다 치자. 미, 영중이 합의를 맺는데 전쟁 끝나고 나서 일본 참여 과정을 합의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2차 세계대전이야. 아하, 가는 지금 도시가 사실은 이집트의 수도인 카이로입니다. 그래서 가는 카이로 회담을 지금 물어보는 것으로 보이고요. 나는 미영소가 있는데 소련의 대1참전을 결정한다고 합니다. 요거는 지금 그렇다면 얄타 지역에서 있었던 얄타 회담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번에 그냥 지도를 통해서 공부해 주세요. 얄타는 흑해 안에 있었던 도시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연도로 따지게 되면은 이제 사회식이 문제니까 요 정도는 여기 좀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카이로 회담이 43년 11월이었었고 얄타 회담이 45년 2월 상황 아닙니까? 이 사이 시기에 여러분들 내용을 골라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 골라볼까요? 자, 대서양 헌장이 발표되었다. 자, 요거. 쌤이 강조했지. 유엔이 만들어지게 된 계기가 되었던 대서양 헌장은 1941년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 푸실 때 연도를 모르면 많이 헷갈리실 거예요. 여기는 연도를 그냥 외워주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독일이 무조건 항복을 선언하게 되었다. 네, 요 상황은 나 이후죠. 요게 45년 3월 4월 되는 부분이라 히로시마 먼저부터 맞는 것도 나 이후입니다. 8월 상황이라서. 자, 연합군이 노르만디 상륙작전을 전개하였다. 자, 요 상황이 정답이 되겠지. 왜냐하면은 이 상황 한 다음에 미드웨이 요 하고 나서 노르만디 상륙작전이 1944년이거든요. 자, 미국이 미드웨이 해전이면 42년입니다. 자, 여러분들 요거 지울쌤과 함께하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그 암기법을 만들어드려서 이걸 직접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다 같이 우리 온라인으로 수업 듣는 학생들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11월 12일 지울쌤과 함께하는 암기 비법! 자, 이거 어떻게 암기하시냐면요. 이거만 헷갈리실 거잖아요. 자, 미드웨이 1942년이에요. 어때? 자, 그리고 노르망디를 내오실 건데요. D, 노르망디. 여러분들 혹시 일본어에 보면은 1, 2, 3, 4를 세는 법 아십니까? 일본어로 1, 2, 3, 4를 이찌니, 산, 시라 부르지. 지. 노르망디, 지. 그래서 노르망디가 1944년. 미드웨이는 2년. 일본어로 공부하는 노르망디 상륙 작전과 미드웨이 해전의 연도를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어서 3점짜리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밑줄치 최근 행동에 대해서 해당하는 설명으로 옳은 것은이라 물어보고 있는데요. 자, 일단은 지난 2월 3일 독일 정부의 비상선언을 의원 여러분들께 알렸다고 합니다. 나 윌슨, 이 사람 윌슨인데 대통령이 됐네. 이렇단 얘기는 지금 1919년 전후 사정일 수 있을 겁니다. 1차 세계대전이 끝났든 끝나지 않았든 요 상황 아닐까요? 자, 근데 독일 정부의 최근 행동이 사실상 미합 중국의 정부와의 국민에 대한 전쟁과 다름없다고 선언을 하고 이처럼 강제적으로 주어진 교전국으로서 지위를 공식적으로 받아들여 미국을 더욱 철저한 방위 상태에 둘 뿐만 아니라 독일 정부를 항복시키고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해 모든 힘을 다했다고 합니다. 자, 미국이 지금 대통령 윌슨이었는데 독일을 항복시키겠다고 지금 전쟁을 끝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확실하게 1차 세계대전 중이겠네. 그렇다면 지금 미국이 참전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아니야. 아직 몰라. 우리는 세계의 궁극적인 평화, 독일 국민을 포함한 세계 해방을 위해서 크고 작은 국가의 권리를 위해 싸울 것입니다. 자,
지금 미국이 독일한테 선전포고 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게 아마 무제한 잠수함 작전이 벌어지고 나서의 미국 상황을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그쵸? 다 골라볼게요. 3비 정책을 추진하였다. 이거랑 관련은 없죠. 이거는 2차 세계대전 이전에 있던 상황이라서 독일 상황이랑 관련도 없을 뿐더러 해당도 안 되고, 국제연맹을 탈퇴하였다. 요거는 2차 대전의 배경이 되죠. 직전 상황이니까. 자, 삼국동맹을 결성하였다. 동맹? 말도 안 되고 무제한 잠수함 작전을 펼쳤기 때문에 등장하는 거지. 1차 세계대전의 과정에 있어서는. 비스마르크가 재상으로 등용을 하였다. 말도 안 되죠. 답은 그래서 4번. 자, 기억해서 리을에 사용한 설명어로 옳은 것만을 고르게 나와 있는데, 일단은 출처를 보니까 제2전 러시아. 자, 러시아가 나와 있는데 전이란 얘기는 지금은 아니라는 거지. 소비에트 대회에서 열린 보고라고 합니다. 자, 러시아랑 소비에트가 같이 나와 있다는 얘기는 지금 나라 이름이 소련은 아닌데 그 전 상황인 것 같아. 직전 상황인 것 같아. 자, 10월. 날짜 러시아라고 기준이래. 그럼 이거 10월 뭐 말하는 것 같은데, 혁명에 의해. 아하, 10월 혁명이네요. 기억은. 자, 그런데 뭐 어떻게 하라고요? 자, 대표 소비에트에 입각한 노동정부는 모든 교전민족과 그 정부에 대해서 공정하고 민주적인 강화에 대한 교섭. 지금 10월 혁명 중은 당연히 그 당시가 이제 그 러시아가 이제 독일이랑 싸우는 과정이었겠지. 그럼 여기서 말하는 독일 도서 뭐겠습니까? 브레스트 리토프스크 조약이겠죠. 자, 선생님이 이거 강조했습니다. 외우라고 그냥 엄청 강조했어요. 자, 또한 민주적인 강화는 전쟁으로 지치고 고통받고 있는 모든 교전국의 노동자들. 1차 세계대전. 자, 그랬고요. 자, 있는 것이 차르 군주제의 타도 후 러시아의 노동자와 농민이 가장 단호하게 요구해온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여기서 말하는 차르가 있고 러시아의 뭐 군주제 타도가 있다면 이거는 당연히 러시아 제국 말하는 거겠죠. 로마노프 왕조를 말하는 걸 겁니다. 뭐 로마노프를 외울 필요는 없지만, 네. 자, 답 골라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이미 나와 있는 것처럼 10월 혁명이라는 단어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는 것 같습니다. 자, 기억은 10월 혁명은 볼셰비키가 주도하였다. 맞습니까? 네, 맞는 설명이죠. 자, 니은 브레스트 리토프스크 조약은 러시아가 독일 등 동맹국가의 단독 강화 조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이어졌다고 합니다. 맞나요? 당연히 맞지. 답은 그래서 1번. 자, 독일의 폴란드 침공으로 시작되었다면 요거는 2차 세계대전이죠. 2차 대전. 자, 피해 1월 사건으로 아니요. 피해 1월 사건이 오히려 러시아 제국이 강하게 압박하게 된 상황 아니겠습니까? 연도도 틀렸습니다. 피해 1월 사건이면 1905년이라서 시기도 많이 맞지도 않아요. 답은 그래서 1번으로 쉽게 나온 것 같습니다. 질문이 너무 쉬워서 답 찾는 것도 어렵지 않았을 것 같아요. 3번입니다. 자, 각 조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조약 물어보고 있는데, 자, 이 선전 포스터, 홍보하는 포스터는 우리가 잃어야만 것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누구에 의해 독일의 영토가 줄어들고 인구가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독일이 왜 줄어들었을까? 뭔가 지금 전쟁이 졌으니까인지 그런 거 아닙니까? 자, 근데 곡물, 감자 생산량이 초과호석이 확 줄었다고 하고 식민지와 선박을 잃게 되었다고 합니다. 식민지를 잃다는 것까지 나와 있다면 요거는 2차 세계대전은 아니지. 왜냐하면 이미 식민지 자체가 있었던 상황이 1차 세계대전이었는데 2차 세계대전에서는 식민지에 대한 얘기가 없거든.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석탄 생산량, 곡물, 감자, 철광석을 싹 다 잃어버리게 되면은 요거는 1차 세계대전 결과 때 있었던 이게 파리 강화 회의 이후 등장에 있었던 베르사유 조약의 내용입니다. 그치? 1919년 6월에 체결되었던 내용이죠. 자, 그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베르사유 조약의 내용을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서양 헌정이 영향을 받았다. 자, 자꾸 강조합니다. 아니에요. 만들어진 결과가 UN 국제연합이라고. 빈체제 붕괴에 기여하였다. No. 빈체제에 기여라고 하면 그건 오히려 2월 혁명과 같은 프랑스 대혁명이랑 관련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1848 말도 안 되고. 자, 마셜 플랜이 나온다면 이건 당연히 2차 세계대전 직후지요. 응?
이건 당연히 우리 알다시피 냉전 체제의 성립이랑 관련된 모습을 보시면 될 것 같죠. 북독일 연합 성립의 계기가 되었다. 북독일 연합 성립도 사실 관련은 없지요. 엄밀히 말하면 이것이 이제 비스마르크 요 상황에 대한 모습을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통일 정책이니까. 자, 답은 그래서 5번입니다. 파리강 회의가 1919년 1월부터 1919년 6월까지 4년 동안 치러졌었는데 그 끝에 맺어진 조약이 베르사유 조약이 맞으니까 답은 그래서 5번으로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4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밑줄친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무슨 사건인지 보겠는데요. 이거 낯익은 그림이 있다. 자, 오른 두 번째 코스는 화청지라고 합니다. 화칭칠, 중국 발음 화칭칠. 온천 유명해서 서주 일의 왕실의 휴양지였고 당 현종과 양귀비의 로맨스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거 우리 알고 있는 그 시안 아닙니까?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직접 작년에 중국 다녀와서 보여드렸던 영상이 화칭치에 있어요. 그래서 화칭치에 가면은 요 양귀비의 대리석상도 있지만 사실은 거기 안에 시안 사건에 관련한 증거도 같이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공산당 토벌을 독려하기 위한 방문자 장제스도 이것에서 묵었지만 장제스가 장샤랑에 의해서 감금이 됩니다. 이 사건 뭐였습니까? 시안 사건이죠. 1936년 디테일하게 공부하면 12.12. 우리나라에도 12.12 사건이라고 해서 전두환 신군부 세력이 권력 장악하는 내용이 한국사에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날짜는 같은데 연도가 다르네. 자, 시안 사건 골라보겠습니다. 순원의 지지를 받았다. 죽은 지가 언젠데? 장제스. 제1차 국공합작의 배경이 되었다. 제2차 국공합작이었겠지? 국민혁명 연수되는 결과를 낳았다. 국민혁명이 연수된 지가 언젠데요? 1928년에 끝났지. 중의전쟁 발발에 대한 대응책으로 나왔다. 아닙니다. 아니라고요. 1937년부터 시작하는데 아직 전쟁이 일어나기 전입니다. 매력적인 오답이 4번이어서 정답이 5번입니다. 이거 하기 위해서 감금시킨 겁니다. 장쉐랑이. 알겠죠? 답은 그래서 5번이었는데 이 문제의 함정은 4번을 제끼라는 것. 제끼라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5번 넘어갈게요. 자,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무슨 인물인지 보겠는데요. 극단적인 인종주의자, 나치 당수, 유대인 학살, 히틀러죠. 독일이죠. 이미 여기 나와 있는데 자 근데 여러분들 이거 아세요? 선생님 이거 강조했어요. 히틀러의 이거 자서전입니다. 나이 투제 아시겠죠? 이거 책 기억해주면 너무너무 편할 것 같아요. 가장 최고의 순수한 인종주의 요소를 배양하는데 헌신하는 국가는 어느 날 세계를 제패하는 국가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인종적으로 개인을 오염시켜 나쁜 말 되게 많이 하고 있지. 끝났어요. 독일의 지식인들을 파괴할 것이다. 자, 이 문제 나눈 순간 2점짜리로 하락할 겁니다. 여러분들 이 문제 어려우시면 안 돼요. 알겠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문제에서는 히틀러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히틀러 골라보겠습니다. 빈체제를 출범시켰다고 하면 이거는 메테르니이죠. 모로코 사건 일으켰다고 하면은 요거는 빌헬름 리세입니다. 아까 우리 알려드렸던 그 어그로 끈 황제 기억나시죠? 1차 세계대전 배경되었던 오히려 그다음 비스마르크를 추방시켰던 황제이기도 하고요. 쿠데타를 통해 집권하였다. 아니지. 추축국 동맹을 체결하였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답을 고르시면 될 것 같고요. 5번 신소로마 제국이 해체되었다. 관련 없지. 굳이 말하면 나폴레옹. 자, 3번은 사실은 국민투표로 나중에 정권 잡는 과정은 아니긴 한데 아마 쌤 생각엔 이걸 말하는 의도가 나폴레옹을 말하는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아시겠죠? 이렇게 답을 골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6번 문제. 다음 상황에 나타난 시기를 연표에서 고른 것은 또 연표 문제 나왔습니다. 같이 보실게요. 오늘 오전 4시 독일군은 소련에 대해 선전포고 없이 공격했다고 합니다. 그럴 수 있어. 왜냐하면 소련이라는 나라가 나와 있기 때문에 적어도 이거는 1차 대전은 아니고 다른 전쟁일 텐데 근데 원래 소련과 독일은 독소 불가침 조약을 있었기 때문에 먼저 맺고 나서 그 다음에 한 달 이후에 독일이 폴란드를 공격하는 것이 2차 세계대전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독일군이 소련군을 선전포고 없이 기습 공격했다고 합니다.
요 상황이 사실은 1941년인데요. 자, 사실 일단은 자 이거를 연표 찾아보는 상황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이게 지금 2차 대전 상황이라는 것. 자, 이제 연도를 좀 접근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적어도 이거는 나는 아니고 가는 아닙니다. 왜냐면은 폴란드 침공 한 달 전에 독소 불가침 조약 맺으니까. 그치? 자, 그리고 나서요. 일단은 다라마 중에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접근해야 될 문제가 이제 여기서 그런 이제 연도인 것 같습니다. 알겠죠? 자, 아까 알려드렸던 사건이 41년 상황인데요. 일단은 폴란드 침공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독일이 소련을 불법 공격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미드웨이 해전이 벌어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 상황이 전후 상황이 이제 태평양 전쟁이 일어났을 테니까요. 답은 그래서 3번을 볼 수 있겠는데요. 연도 보시겠습니다. 자, 만주사변 31년, 중일전쟁 37년 7월 7일이에요. 세 번 쓰면 되거든. 폴란드 침공은 1939년이고요. 날짜로 따지면 이거 똑 따면 돼. 9월 1일. 미드웨이 몇 글자? 4글자 42년. 이렇게 지우생과 함께하는 앙주비법. 자, 노르망디 시 1944년. 나가사키 짬뽕 폭탄 맞으면 45년. 이렇게 내용을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12강의 문제풀이로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네, 문제 1번입니다. 미술침 본회의의 결과로 마련된 조치에 관련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결과에 또 조치야. 아이고 보자. 자, 본회의에서는요. 미합 중국, 영국 및 서유럽의 기타 및 여러 국가들의 정부가 인민민주주의 각국 및 소련과의 통상관계를 사실상 보이콧, 반대한다는 뜻이지. 반대하는 것을 확실하게 확인하였다고 합니다. 자, 일단은 소련과 지금 뭐 미국 이 서로 좀 싸우는 것 같아. 그것은 마셜 계획이 마셜 계획이 나온다면 1945년 이후 상황을 말할 수 있을 것이고 냉전 체제가 막 시작되는 것겠구나라고 알 수 있는 상황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회의에서는 인민민주주의 각국과 소련이 광범위한 경제협력 기관을 만드는 것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것이라고요. 자, 소련이 이러한 계획을 지금 뭔가 해가지고 지금 미국에 대한 상황을 견제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자, 이 회의 결과 마련된 소련에서의 조치 뭐 이런 거 아닐까요? 자, 근데 경제협력 기관이라고도 나와 있고요. 자, 코메콘이 주축되었다. 네, 당연히 1번입니다. 그치? 코메콘뿐만이 아니라 꼬민 포럼 이런 것도 모두 소련에서 만들어지는 소련 진행이 만들어진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추가적인 정답으로 만약에 Warsaw Trade Organization 바르샤바 조약기구가 있다면 마찬가지 정답으로도 풀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답 1번이고요. 국제연맹은 아니죠. 2차 세계대전 끝난 상황인데 말도 안 되고 얄타 회담은 2차 세계대전 진행 중이고 니슨 독트린이면 아니지. 요거는 냉전에 완화되는 시점 아니겠습니까? 전혀 관련 없고 베를린 사회 조약 이건 1919년 6월이고 전혀 관련 없죠. 답은 그래서 1번. 자, 우리 현대사 문제는 여러분들이 어찌 보면 점수를 따는데 역발상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부분이 짧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디테일한 거 몇 개만 외워주면 문제 맞출 수 있거든? 그렇게 생각하시면 바랍니다. 현대사 문제가 최소 3개는 나올 거야. 근데 여러분들이 그 수능 특강 기준으로 3쪽만 공부하시면 오히려 3문제를 거저먹을 수 있어. 알았지? 자, 미술진 시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시위를 한 장면이 나와 있는데 일단은 학생이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혹시 눈썰미가 좋다면 요 사진을 기억하면 문제 풀 수 있어. 쌤이 사실은 이 사진 직접 내가 가서 보고 왔거든? 쌤이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수업 시간에 나 이거 찍다가 죽을 뻔했다라 만들어 있었을 겁니다. 왜? 여기 나와 있는 마오쩌둥에 요 지금 초상화 걸려 있는데 이게 사실은 천안문이거든? 태남문? 사실 이것만 가지고 문제 풀 수 있는데 좀 더 볼게요. 마이크를 들고 연설하고 있는 이 사람은 베이징 대학 학생의 왕다은이라고 합니다. 이 학생은 전 공산당 초기 후 야오방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해 베이징 대학 학생들이 광장에 모였을 때 리더로 활동했다고 합니다. 자, 베이징 광장에 있고요. 이 집회에서는 경제 개방 이후 부패한 정부에 대한 비판, 중국 미래를 위한 계획 수립과 민주주의적 공개 토론 요구가 터져 나왔을 때였다고 하는데
요 상황이면 이미 지금 덩쇼핑 정부 아니겠습니까? 개혁개방의 흥모명묘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상황은 지금 1989년에 있었던天安문 사건을 물어보고 있죠. 민주화 시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그 덩샤오핑 정부가 굉장히 경제 성장은 잘했지만 이 나와있는 과정에서 여기 나와 있는 부정부패가 상당히 심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모습으로도 문제를 접근할 수가 있죠. 자, 문화대혁명 초래하였다. 문화대혁명 이거는 언제예요? 시기가 아예 맞지도 않죠. 말도 안 되고. 정부에 대해서 무력 제압되었다. 맞습니다. 진짜 탱크를 깔고 뭉겠습니다, 사람들. 심각한 우리 인권 탄압의 대표적인 사례로 나와 있고요. 덩샤오핑 집권 계기가 되었다. 아니, 집권 중이에요. 자, 시장경제 체제 도입을 주장하였다. 아니, 민주화 주장하는 거였어. 이미 시장경제 체제가 도입되는 상황이었고. 중국국민당, 중국공산당 사이 내전? 아이, 뭐야, 이거. 이건 1945년 직후에 1949년. 이때 내전 상황 아니겠습니까? 말도 안 되죠. 답은 2번. 이런 거 나오면 너무 좋겠다. 그치? 응? 현대사 진짜 2점짜리. 응? 정답률 막 엄청나게 막 70%에 가까운 그런 너무 쉬운 문제 나올 것 같고요. 자, 다음 자료의 상황 이후 전개된 사실을 옳은 것은 자, 상황 그 다음 걸 좀 봐야겠습니다. 알겠죠? 자, 일단은 라이프치 드레스덴에서 우리가 국민이다라는 구호를 수십만의 시위 항쟁 속에서 오히려 펴졌다고 합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거 하나만 보고 문제를 풀 수 있기는 한데 그래도 우리는 치밀하게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한번 다시 볼게요. 굳고온 꽃 동베를린에서 등장했다고 합니다. 자, 동베를린 단어 나와 있는 것은 적어도 서베를린, 동베를린과 같은 분단 상황을 알 수 있다는 거지. 당황한 동독. 마찬가지로 지금 동독, 소독도 함께 분열된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냉전 체제의 그 진행 과정 중에 등장했었던 분열 상황 맞고요. 자, 근데 소련 대상을 달려갔는데 소련이 그런 요구를 거절했다고 하네. 응? 소련이 왜 독일의 동독의 이 시위를 왜 막아준 것을 반대했을까? 왜 거절했을까? 소련이 동독 별로 이제는 신경 안 쓰나 봐. 맞습니다. 왜냐하면 소련이 막바지에는 이제 동유럽 쪽에 가서 만나겠다고 하는 그런 조치가 있었지. 그 상황이 있었던 상황이 또 이제 고르바초프 서기장 아니겠습니까? 자, 이러한 상황에서 헝가리는 밀물처럼 밀려드는 동독 탈출자의 압력에 못 이겨 사방으로 날아가는 극경선을 개방했다고 합니다. 결국은 베를린의 검문 초소를 모두 문을 열게 되었으니 이게 바로 이제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는 상황 내지는 베를린에서 있었던 통일 과정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요 상황은 지금 적어도 1990년, 89년 요 딱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알겠죠? 일단 선생님이 1990년 정도로 생각해 볼게요. 자, 베를린 장벽이 설치되었다. 설치가 되는 게 아니라 나중에 곧 파괴된다니까요. 뭔 소리예요? 붕괴된다고. 자, 소련이 베를린을 봉쇄하였다. 아니, 봉쇄하기 이전이라니까요. 훨씬 나중 상황이에요. 지금 말도 안 돼요. 간섭도 안 하고 있고요. 바르샤바 조약기가 결성되었다. Warsaw Treaty Organization. 냉전 체제의 시작이죠. 말도 안 되고. 동독에서 자유총선거가 시작되었고 결국 나중에 이 사건의 결과 독일이 통일이 되지. 그래서 답이 4번입니다. 아시겠죠? 제1차 미소 전략 무기 제한제에서 체결되었다. 자, 여러분 요거 그냥 디테일한 설명인데요. SALT라고 선생님이 알려드렸을 겁니다. 1972년에 체결되었었는데 관련 없습니다. 알겠죠? 답은 그래서 4번인데요. 여러분들이 5번 같은 설명 생소하다고 생각하시면 문제 안 됩니다. 이제는. 알겠죠? 자, 4번입니다. 자, 가협정의 체결 목적으로 옳은 것은 저 물어보고 있는데 자, 무슨 협정인지 같이 볼게요. 자, 일단 연도가 나와 있어. 47년인데 체결국은 상호 관세율을 인하하며 관세 깎아주네. 이때부터 모두에게 최고 계율함으로써 차별대를 없앤다고 합니다. 단, 영명 국가 간의 특혜 관세는 인정한다. 수출입 제한을 원칙적으로 없앤다. 수출입 보조가 없앤다고 하는 것은 이건 적어도 지금 자유무역에 관련한 지금 그 모습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가 자유무역 관련한 모습을 배워야 된다면 세계사 교과서에서 적어도 가트 아니면은 WTO가 나왔을 겁니다. 근데 연도가 47년이라면 요거는 가트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치? 그래서 우리말을 바꾸면 관세 및 무역에 관한 협정 이런 모습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왜 한 겁니까? 자유무역 하려고. 그치?
뭐 이런 말 고르지 않겠습니까? 자, 빈체제의 붕괴. 말도 안 되고 자연무역의 확대 2번. 끝. 나머지 말도 안 되죠. 네. 자, 바로 넘어가서 우리 2점, 3점짜리도 그냥 한 큐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내겠습니다. 자, 밑줄친 위협에 대한 미국의 대응처럼 적절한 것을 자 물어보고 있는데요. 뭘까요? 자, 미국은 자 그리스 정부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고 싶다는 절박한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공산주의자의 지도를 받고 있어요. 이거 터키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자, 왜 그럴까? 지금 그리스랑 터키가 도와줘 하고 있는데 지금 재정적 지원을 바란다는 것은 그 당시 공산주의에 뭔가 지금 적대 상황이라는 겁니다. 자, 미국과 지금 공산주의에 적대하는 과정이라면 이거는 적어도 냉전체제 상황을 말하시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다면은 냉전체제 입장에서 미국이 경제적으로 원조해 주려면 적어도 마셜 플랜 같은 거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답을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셜 계획을 추진하였다. 당연히 1번이지. 이 경제적으로 도와주는 거니까. 자, 국제연합을 창설하였다. 전혀 관련 없습니다. 그치? 요거는 1945년 상황이기도 하면서 시기상 맞지도 않아요. 자, 참고로 나왔던 요 지문이 원래 뭐였냐면요. 이게 트루먼 독트린입니다. 자, 아까 지문 정말 중요한 지문이었어. 대서양 훈장을 발표하였다. 41년. 도성과 영안. 자, 쌤이 요거 한번 수업 시간 설명해 드렸을 거예요. 교과서에 없어. 근데 수원 특강이 뜬금없이 그때 한 오답이 나와가지고 쌤 설명한 적 있었을 겁니다. 요거는 우리가 베르사유 조약에서 독일한테 막대한 배상금을 주고 나서 살살 봐주자, 용서해주자라고 하는 바원에서 이 도성과 영안을 통해서 이거는 이제 보상금이 감축된 거거든. 요거는 1차 대전 이후 상황이에요. 아시겠죠? 페레스트로이카 정책을 실시하였다. 이거는 소련의 서기장이 말한 거 아닙니까? 고르바초프 80년대 상황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그치? 답은 그래서 1번 어려운 문제 아니고요. 자, 밑줄친 이 회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회의가 나와 있는데 쌤생은 여러분들 이 문제가 좀 약간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여러분들의 지문 속에 아는 것처럼 반동이라는 단어 찾을 수 있거든? 그리고 인도, 미얀마, 중국, 아시아 나라 참여했었기 때문에 이 단어 자체가 제3세계의 특징을 갖고 있는 것 중에서 반동회의라는 건 알겠어. 그치? 근데 이거 문제 푸는 게 여러분들이 디테일하게 안 하시면 어려웠을 겁니다. 자, 잠깐 쌤 여러분들한테 몇 개 정리해 드릴게요. 자, 우리가 제3세계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었던 세 가지의 조약이 이제 회의가 있었을 건데요. 첫 번째는 우리는 이제 인도 남쪽에 있는 작은 섬, 신련키로 유명한 신련섬인데 여기에서 있었던 콜롬보라는 도시에서 콜롬보 회의가 최초로 열리게 됩니다. 이 콜롬보 회의가 최초로 만들어진 그 연도가 54년이었었는데 그때 함께한 사람이 인도의 우리 자와할렐 네루, 우리가 알고 있는 간디 후계자였지. 그리고 중국의 정원라이였거든. 그 타에 만들어지는 것이 반동회의였고요. 그래서 이때 상황에서 이제 그 평화 10원칙, 10개 원칙을 제창하여서 우리 현재 지금 수능특강 문제집에는 평화 10원칙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3세가 확실하게 맺었던 그 회의를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제1차 비동맹 회의라고 합니다. 이게 유명한 게 이제 그 나세르, 응? 아니면은 뭐 티토 이런 사람 만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치? 자, 1번 평화 원칙을 발표하였다. 요게 틀린 말이에요. 왜냐하면 반동회의 같은 경우가 요게 10원칙이거든. 참고로 요 5원칙이 요 콜롬보 회의라 아닙니다. 자, 닉슨 독트린에 대한 지지 말도 안 되고 식민주의에 대한 반대한 입장을 표방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아프리카 같은 나라들이 대거 참여하는 겁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말도 안 되죠. 관련 없고 이게 티토와 내려가 주도한 제1차 비동맹회의가 이거예요. 그래서 답이 그래서 틀린 겁니다. 아시겠죠? 정답은 3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3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자,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보기에서 고르는 건데요. 자, 일단은 지문의 출처를 보시게 되면은 건국 아래에 당이 몇 가지 역사에 대한 결의를 하고 있다는 나와 있는데 아직 모르겠어요. 당 문제? 글쎄.
자, 가는 사상 분야에서 시작되었지만 곧바로 권력 탈취 단계까지 넘어가 버렸으면 왜곡되었다는 거고 확대되는 왜곡. 자, 문화, 교육, 과학의 발전에 대해서는 비판, 파괴했을 뿐만이라고 합니다. 학교가 폐쇄되고 학생들은 학교를 못 나가게 되고 문명이 등장이 되면서 과학 연구기구가 되고 파괴되었었고 이런 과정에서 결국 누구는 지도자 마오쩌둥이 잘못 발동하고 자, 마오쩌둥이 배울 세력이 있었다면 그리고 문화가 파괴되었고 그 당시 과학이 파괴되었다면 문화대혁명이죠. 자, 중국 현대사 순서 흐름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꼭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잃어버린 10년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 보기에서 답을 골라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홍위병이 주도하였다. 맞습니다. 이제 말하면 이제 그 마오쩌둥 대장정 단행이 얘기가 되었다. 전혀 관련 없고요. 대약지 운동의 실패를 배경으로 시행된 게 맞지. 왜냐면은 그 당시에 대학전동 실패하고 나서 마오쩌둥이 실각하고 나서 덩샤오핑과 류샤오츠가 나중에 이제 등장했을 때 등장한 상황이니까. 그치? 답은 그래서 2번이고요. 자, 닉슨 대통령의 중국 방문이 1972년입니다. 자, 이후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연도를 좀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였던 것 같아요. 알겠죠? 답은 2번.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대사 일정은 오히려 여러분들이 연도를 알고 푸는 게 더 차라리 빠르고 쉬울 수도 있어요. 알겠죠? 자, 4번. 다음 조약에 발표된 시기를 연표에서 고른 것은, 자, 시기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문제 볼게요. 통일독일. 통일독일. 독일통일 1990년 상황입니다. 자, 그럼 뭐 이후 이런 거 아닐까?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네. 이 단어로 문제 풀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요거 가지고 이제 답을 접근해야 되는데, 이제 어쩔 수 없습니다. 자, 일단 흐름 먼저 볼게. 일단은 독일 통일 과정은 이제 소위 말하는 동독에서의 민주화 바람이 불고 나서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고, 그 다음에 북독일 연방 아니지. 이제 독일에서의 자유, 이제 선거가 등장하고 나서 독일 통일됐었지. 그때가 90년이고, 그 다음에 소련이 아예 해체가 됩니다. 그치? 그럼 적어도 요 상황은 소련 해체 이전일 겁니다. 그쵸? 근데 이때 상황이 지금 더 이상은 안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자, 닉슨 독트린 72년 베트남 종전이면요. 요게 1966년에서 시작되거든? 4년에서 시작해서 1973년이 끝납니다. 9년 동안 하고요. 미중 수교가 79년이고 천안문 사건 아까 선생님 강조했습니다. 89년이거든? 그래서 요 사이에 들어가는 것 같아. 4번. 1991년이고요. 세계무역기구 출발 1995년이라서 여러분들 이거는 연도를 그냥 갖고 문제 푸는 게 제일 정확할 것 같습니다. 알겠죠? 네. 일단 많은 아니라고 알겠는데 나머지가 너무 연도가 너무 속속되어 있어가지고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알겠죠? 이렇게 옆에 문제 한번 해결했습니다. 자, 5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자, 무슨 회의 결과인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가회의. 자, 이 가회의는 미국 대표, 영국 대표, 멕시코 대표 수아레스. 국제금융의 유동성을 조절하고 국제 경제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국제통화기금을 만든다. IMF 만든다고? IBRD, 국제부흥개발은행을 만든다고? 자, 여러분들, 이 문제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강조했을 거예요. 왜냐면 전 세계의 세계화 내지는 블록화를 말하면서 수많은 국가들이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금본위 체제와 미국 달러를 일단은 비상으로 대비할 수 있는 그 기축통화로 제정한다는 내용을 합의를 봤던 그 회의가 있었는데 그 회의를 뭐라고 하느냐? 브레턴 우즈 회의라고 하는데 실제로 미국 호텔에서 있었던 브레턴 우즈 호텔에서 만들어졌다고 해서 만들어지는 체제를 말하는 거라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우리 귀금 속의 기본 그 가치가 되는 것이 금이고 그리고 전 세계에 통용될 수 있는 달러가 미국 달러라고 말한 적이 있었을 겁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이 체제가 뭘 말하는 거라고요? 브레턴 우즈 회의인데 선생님이 이거 조금 설명을 그때 한번 하면서 1944년이라고 해서 2차 세계대전 중에 있었다는 것까지 같이 알려드렸을 겁니다. 자, 브레턴 우즈 회의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수능에 나올 확률도 당연히 있고요. 자, 국제화폐를 출범하였다. 전혀 관련 없지.
자, 1번의 주권이 회복되었다. 요거는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입니다. 자, 시기도 1950년대 초반이라 말도 안 되고요. 베르사유 체제가 성립되었다. 1차 세계대전 직후죠. 자, 쿠바의 해상 봉쇄가 단행되었다. 자, 요것도 말이 안 되는 게 요게 쿠바 미사일 위기거든. 이거는 이제 냉전 체제 중이잖아. 자, 연도로 따지면 요게 1962년이라서 아예 말도 안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설명했던 것처럼 미국 달러가 일단은 비상적으로, 일단은 미국 기준으로 갖고 있는, 보유하는 그 당시에 그 자금으로 정했던 전 세계 화폐 단위를 달러로 하자라고 하는 개념으로 기초통화라는 단어를 설명해 드렸을 겁니다. IBRD, IMF, 그 다음에 브레턴우드 회의 관련한 모습들을 잘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 6번 문제를 통해서 우리 풀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가 뭔지를 좀 봐야겠는데요. 자,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유럽은 지속적인 평화를 유지한다는 목표로 통합을 추진하였다고 합니다. 먼저 철강과 석탄의 공동관리를 만들어진 것으로서 뭐라고 하냐면 유럽 석탄 철강 공동체 ECSC. 자, 요 단어가 이번 9월 모의고사에 나왔습니다. 아마 9월 모의고사는 이 지문을 만든 것으로 추정됩니다. 알겠죠? 자, ECSC, EEC, 마지막에 EU. 다시 ECSC, EEC, EC, EU였는데 선생님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렸던 것처럼 이 EU가 만들어지게 되었던 그 합의된 조약문이 있었는데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마스트 리히트 조약이라고 설명을 해드렸을 것이고 이 조약을 계기로 해서 EU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여기서 대표적으로 나와 있는 그 지문은 우리 세계사 교과서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유로화라고 하는 지금의 유럽에서 통용되고 있는 그 화폐가 제정되는데 그 기준이 되었던 요 화폐문까지 설명을 해드렸을 겁니다. 자, 답을 바로 골라보도록 할게요. 그쵸? 마스트리히트 조약, EU. 자, 평화 유지군을 운영하였다. 이게 유엔의 유엔군이죠? 국제연합이지, 관련 없고. 바르샤바 지역교 창설이 자꾸 나옵니다. 이거 왜 나오는지 모르겠어. 이거 소련의 그 냉전 체제에 있었던 곳은 아닙니까? 말도 안 되고요. 마스트리히트 조약의 발효로 출범하였다. 맞지? 정답. 중요한 정답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번에 공부하시면서 브레턴우드 회의와 마스트리히트 조약에 대해 헷갈리신다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꼭 정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참가국들이 비동맹 국가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아니죠.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이라 부릅니다. 그치? 자, 이렇게 내용을 통해서 이 문제 정답은 3번이라서 현대사까지 모든 내용의 문제풀이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선생님과 함께 11강과 12강에 해당하는 내용의 모든 문제풀이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오늘 내용이 많은 것 같지만 사실은 이제 그 디테일하게 빠진 부분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있었던 그 디테일한 변화 과정에 맞물려서 그 당시에 이탈리아랑 독일과 일본이 어떻게 전체주의화 되는가에 대한 문제, 그리고 소련에서의 문제가 많이 나오지 않았고요. 현대사 같은 경우는 지금 그 동유럽 국가들의 민주화 과정과 그 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있는 그 갈등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다루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다루지 않았던 문제들에 한해서는 어쩔 수 없이 수능 특강 문제집의 뒷부분을 다시 한번 복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강의를 마무리 지을 것 같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우리 수능 완성 뒤에 나와 있는 수능 실전 모의고사를 통해서 문제풀이 20개씩 함께 진행을 해보고자 합니다. 지효쌤과 함께하는 세계사 공부, 연등과 함께하는 세계사 학습은 다음 시간에도 계속됩니다. 다음 강의에서 만날게요. 안녕.